성공하는 사람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훌륭하나 똑똑한 사람과 만남을 많이 해요. 많이 배운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나 주식 잘하고 싶다. 워렌 버핏이 가외해준대. 근데 이 기회가 어디 있다? 서점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나 가외해준다고 책을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뇌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각 기억,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의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제 얼굴 한 번만에 외우실 수 있어요? 못 외우실걸요? 두 번, 세 번 보니까 지난번에 얼굴 그 시꺼먼 변호사, 얼굴 길쭉한 변호사 누구야? 이윤균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모든 지식은 인지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익숙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하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감각 기억은 인식하는 속도가 0.1초도 안 돼요. 순식간에 보죠. 옷 색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처음에 술렁술렁 넘기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읽으실 때 처음에 하셔야 되는 월요일에 하셔야 되는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넘기는 거예요. 목차만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냐? 7번 정도 보세요. 6번, 7번 정도. 앞뒤로 계속 넘기다 보면 이제 무슨 느낌이 나냐면 큰 글씨를 보다 보면 다음 나올 게 뭔지 대충 느낌이 와! 이런 내용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단을 하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지? 이때 맨 앞에 책에 목차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책을 읽을 때 표지에 거의 다 있어요. 표지에. 왜? 출판사는 이 책이 잘 팔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책을 냈는데 가짜 책이란 비난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작가의 핵심적인 생각, 사상을 담고 있는 걸 표지의 문구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띠지, 안에 표지, 그 다음에 작가의 양력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져주신 후에 그 다음 뭘 한다? 그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거의 한두 문장으로 표지에서 정리가 돼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인문학도 하시고 그다음에 천체학도 하시고 생물학도 하시고 그다음 병리학도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세포도 다르고 우주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문학적 관점으로 또 표현도 막 수사적인 것도 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경력상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여요. 목차를 보다 보면 외계와의 만남이라든지 우주 대백과 사전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쓰신 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외계 문명과 교신한 영화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컨택인가? 그럼 내용이 외계인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외계인과 조화롭게 사는 게 나오겠어요? 외계인과 조화롭게 사니까 우주 대백과 만드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썼으니까. 이런 식의 대화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한 개부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지 마시고 제발 좀 전체적으로 넘기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굵직하게 한두 문장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뭘 보냐? 내가 머릿속에 남긴 목차들이 이제 머리에 좀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키워드들을 속지랑 그 다음에 목차에 써있는 말, 그 다음에 표지 이런 데 써있는 가장 자주 나온 말이 있죠.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세요. 목차에 나온 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세요. 이 말은 목차에 안 나온 부분 다 넘기셔도 좋다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읽어보시면 특히 목차에 없는 말들이 한 7, 8달락이 쫙 나옵니다. 읽지 마세요, 처음에. 근데 그 부분 안에 보면 물리학 법칙이나 천체 관한 법칙들 다 나와요. 코스모스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 법칙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조화예요.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우주의 일부니까 여기 미친다. 우주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외계 생명체랑 교신하기 전에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고래랑 한번 교신해보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조화적인 사고관, 평화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구나. 이후에 이해를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공하면서 물리학 법칙을 배워도 되는 거고. 근데 자꾸 세부적인 걸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책 보시면 대부분 서가의 두께가 일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편집자분들이, 출판사분들이 요래야 잘 팔린다 그래서 딱 분량을 한정시켜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인 글을 쓰려면 내가 아무리 다양한 소리를 하더라도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한두 단락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한두 단락을 찾는 것이 인지의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넘기면서. 그리고 내가 5일차, 6일차, 7일차 정도 돼 뭘 하느냐? 일단 내가 중심 문장 읽었으면은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위에 읽었던 내용이랑. 다시 한번 책을 읽지 마시고 내가 줄 치고 읽었던 중심 문장 물음표 치면서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줄을 끊습니다. 이러면 이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맞니? 그다음 앞에다 포스트잇 붙여놨죠. 아까 처음에 이거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왜 잘못됐었구나. 실제 작가님 이런 얘기 하고 싶은구나. 이런 중심까지 만들어지면 나머지 6일차, 7일차에 뭘 한다? 나머지를 설렁설렁 봅니다. 이 부분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책 실제 안 읽었는데 읽은 척 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차이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 외운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뭔가 높은 경지는 상하탑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뭔가 절충을 해야 되고 아웃풋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활하게 좀 사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만들고 나중에 세련된 삶의 방식들을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뭔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뚜렷해요. 책을 읽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책 읽는 게 목표가 되면 활자를 읽게 되고 활자를 해독하는 게 목표가 돼서 자꾸 걸려요. 읽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넘어가죠, 사람이. 결국엔 내가 뭔가를 상승하고 향상되고 싶다, 내가 레벨업하고 싶다는 욕망을 위해서 책을 도구로 쓰는 거죠. 책이 아니어도 좋은 영상도 있고 좋은 만남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배움의 기회도 다른 형태로 비도서적인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고를 한정시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활자의 각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음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거 재현해내기 쉽나요? 어렵죠. 네, 음향이라든지. 근데 책이라는 거는 쉽게 기억해낼 수 있어요. 원래부터 그걸 위해 고안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책을 읽은 게 딱 와닿죠. 찍어서 남기고 밑줄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머리에 남기기 좋은 도구고, 그 다음에 책의 장점 뭐냐면, 내가 진짜 오늘 100억 있다고 워렌 버핏 찾아가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경매해가지고 만나는 기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그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남기셔서 이게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거지, 찾아 읽는 독서를 하다 보면 이 좋은 매체, 좋은 만남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이 사람의 인사이트를 훔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고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대화를 자꾸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활자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거는 잘못된 목적을 잊은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다. 성공하는 사람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훌륭하나 똑똑한 사람과 만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나 주식 잘하고 싶다. 워렌 버핏이 가회해준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 기회가 어디 있다? 서점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나 가회해준다고 책을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얼마만큼 습득할 수 있는가? 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이 8%. 그중에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사람 0.1%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0.1% 드는 방법이 독서고, 그 독서의 비밀 독서법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자기 개발과 내게 성취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서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나의 과외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책 내주면.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못 만나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만나? 유럽에서 어떻게 만나? 근데 책을 내줬대요.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람 막 말 들으면 신나가지고, 가끔 저도 인터뷰 한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실제 나한테 전달해 주실 10개 중에 3개를 2시간 동안 얘기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책은 안 그래요. 책은 편집자님들이 막 쪼아가지고 굉장히 균형성 있게 좋은 얘기들 다 써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훔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골라낸 눈을 좀 기르시라. 그게 자기 개발 잘하고 좀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윤규 영상을 봤다. 공포 오늘 배울래. 우리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싶어. 자기 개발 내가 잘하고 싶어. 또는 내가 어떤 투자 전문가의 뭘 봤어요. 생각보다 머리에 안 남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뇌의 공간을 너무 넓게 봤어요. 나를 과대평가해서. 내 머릿속에 창고가 적기 때문에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뭔가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자꾸 질문해봐요. 너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은? 맥락이 달라질 때인데 머릿속에 요약을 자꾸 하면서 들으면 중심 문장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는 말이 3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그런 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만 들으면 돼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말을 들으시면, 또는 무슨 얘기하다 즉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처음부터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야지, 이런 책 읽는 습성과 뭔가 음성으로 뭔가 듣는 습성이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뇌의 공간을 과소평가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작다고 그냥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여기서 뭘 남겨야 돼? 뭐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로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뭐다?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음향을 듣든 뭘 한다? 요약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뇌의 창고의 용량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기억의 재현도 자체를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줄거리, 스토리, 중심적인 내용들을 내가 습득을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아웃풋을 좀 염두에 둬봐주세요. 뭔가를 외우는 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로 자꾸 바꿔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속으로도 좋고 입으로 해서도 좋은데, 내가 나에게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책을 읽었어요. 공부를 끝냈어요. 문제집을 풀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험 문제는 한 3종류로 나눠요. 완전히 똑같이 나오거나 주어랑 목적어만 바꾸거나, 세 번째는 또 다른 식의 변형이 있거나, 이런 식의 말만 바꾸거나 완전히 바꾸거나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것들을 판별해서 이 단원에서 뭐가 나올지 내가 나에게 문제를 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우리 할머니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표현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그냥 억지로 외운 거 있죠. 반복해서 외운 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가 너희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맞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가장 쉬운 언어로 바꿔서 분해해서 재구축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정교화, 엘라보레이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변호사님한테 하나 배운 방식인데 이 변호사님 집에서 혼자만 공부해요. 왜? 항상 뭐가 끝났을 때 문제를 자기에게 내보고 말로 답을 해보는, 내가 나를 셀프 렉처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렉처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냥 시청각하는 거 있죠. 내가 그냥 음향으로만 들으면 머리에 지식이 기억에 남는 게 한 5%밖에 지식의 잔존율이. 근데 시각이랑 같이 보면 15% 정도 돼요. 근데 남한테 가르치는 거는 90%가 나와요. 90%가. 그래서 근데 내가 누구한테 불러, 야 일로 와봐, 엄마 가르치고 아빠 가르치고 이럴 수는 없겠죠.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엄마 아빠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시간이 된다면. 근데 그게 뭐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공부 끝나고 오거나 스카에서 나오거나 집에 올 때 중얼중얼도 좋고 속으로도 좋아요. 내가 나를 가르치, 또는 쉬는 시간에 뭔가 이 부분 문제가 이거 딱딱 나올 것 같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때 입이 딱 잘 안 나온다. 설단이 일어난다. 혀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가르치고 그 답을 할머니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쉬운 단어로 바꿔 표현해본 연습을 하잖아요. 이러면 그 부분은 완벽하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있죠? 시험에 중간 기말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국가시험은 한 페이지에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한 개, 두 개 나오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쓸데없는 걸 얼마만큼 잘 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걸 할머니에게 쉽게 설명해 보는 것, 내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냥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으로 구체적인 상상을 해주세요.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출제하겠지? 이걸 비틀어내면 내가 속는다 생각하겠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표현해보면 정말 이해도랑 암기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3가지 정도인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이 있죠.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감독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자꾸 봐주셔야 되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감독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조련할까? 어떻게 앞으로 자기 개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공부 잘 시켜? 이렇게 감독의 관점으로 봐주셔야지, 내가 최고의 필드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최고의 공부에서 필드 플레이어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아까 첫째, 처음부터 대충 외우지 않는다. 대충 여러 번 보면서 지식을 인지랑 이해, 암기의 3가지, 뇌를 쓰는 법을 배웠든 처음부터 잘할 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뇌가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이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진짜 엄청난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초과 방법 연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야, 뇌의 지식을 손과 발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님 시험은 눈알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냥 뇌로 푸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그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느 단어를 먼저 볼 것인가 사실상 문제 다 끝나요. 사실 암기 과목은 쉽죠. 암기 과목은 세종 보는 순간 훈민정음 먼저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단어 짝을 이루는 걸 보고 암기 과목 쉽게 되는데, 사고형 과목들도 국어를 딱 봤을 때 지문을 먼저 읽는다 이러면 끝났어요. 사실상 국어는 딱 보자마자 전체 글의 주제 중 다음 중 맞는 것을 하면 이게, 잘 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나 그러면 5개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 중에 1개 빼고는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5문장을 읽으면은 책 전체 요약이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귀납적으로 한 거,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하기 때문에 수학은 양치기야, 수능 비문학은 양치기야 하는 잘못된 접근법이 나오는 거고, 합격 수기나 수능 만점자 인터뷰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내가 흡수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접근법. 눈알이 어디 갔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된다? 초과 방법 연습. 엄청난 끈기를 통해서. 근데 수험생분들은 외우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실천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자꾸 반복하는 거. 공부 잘하는 분들 3번째 특징은 트레이닝과 프랙티스를 구별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는 미니게임도 하고 실전 경기도 뛰고, 그거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건데,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실전 감각을 안 길러요. 영원히 프랙티스만 해요. 오늘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외워야지, 이거 문제 나오면 풀어야지. 실제는 시험 치는 순간 그래서 떨려. 막 안 읽히기 시작해. 모르는 거 나오면 야, 큰일 났다. 여자친구 생각나고 남자친구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요. 실전 연습 안 해요. 너무 트레이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프랙티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반복 연습뿐만 아니라 실전과 같거나 더 가혹한 조건 속에서 자꾸 머릿속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인출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는 분들, 그냥 줄창 책만 읽거나 강의만 듣거나,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강사의 충성도가 높아져서 강의만 수집해요. 점점 자기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윤규 변호사 강의 들으니까 되게 그럴싸해. 좋아. 이윤규 변호사 구독해요. 제발 구독하지 마세요. 책도 사지 마시고 이번에 올려드리는 이 영상만 좀 제대로 보세요. 이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내 걸로 만들고 진짜 들고 파는 그런 끈기가 필요하고, 내가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영상 보면서 나라면 공부를 이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책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줘야만 내가 적용할 거리가 생겨요. 자꾸 인풋을 늘려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공부는 아웃풋으로 끝나고,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마지막 차이점은 진짜 아웃풋 감수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트레이닝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해가지고 실전에 딱 가는 순간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이 아니라 안 하세요. 솔직히 상상 속의 공부를 하시는 거고 많이 외우면 풀리겠죠? 안 풀려요. 잘 찾고 적게 외운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풀 수 있어요. 빨리. 아시겠죠? 이런 세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쭉 넘겨보면서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를 좀 열심히 보세요. 이거를 마스터했다는 느낌이 들고 진짜 뭘 남겨야지. 그냥 영상 보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다가 실패하신 가장 큰 원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같은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영상 두세 개만 딱 꼽아서 그거를 마스터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진짜 행복을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